자, 반갑습니다. 전우치TV의 전병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형주택 단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집을 지었는데 겨울에 벽에 물이 축축하고 또 구석구석마다 곰팡이가 핀다면 정말 짜증나겠죠. 왜 소형주택의 결로가 심하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단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또 이 도면 자체도 표준화되어 있어서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그 결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단독주택과 같이 그렇게 심한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거 건축은 일반적으로 이제 시공자들의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창고를 한번 지어보고 그리고 명함에는 건축 시공자 그리고 설비 파이프 몇 개 시공해보고 설비도 아닌 건축 시공자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그 경험상의 문제와 또 이런 상식적인 이런 내용들의 이런 심각성과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열은 땅으로 그리고 벽을 통해서 외부로 창문을 통해서 그리고 지붕을 통해서 열이 빠져 나갑니다. 창문 아래에 틈이 조금 있다. 그럼 이 건물 안에 물을 가득 채웠을 경우에 결국 요 조그만 틈에 의해서 물이 쭉 빠져나가죠.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틈새가 있으면 언젠가는 그 열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열 시공에 대해서 그 심각하게 시공자들이 주의해서 시공해 주지를 않는 것이 바로 주거건축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를 잠깐 살펴보면 비더법이 있습니다. 비더라는 것은 그래 미시한 알갱이로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에 또 첨가물을 해서 요 사이는 이제 주로 그 이종을 많이 사죠. 이종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이제 단점은 열에 좀 약하고 물에 대해서 잘 흡수하기 때문에 단열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열 전도율이나 열 관류율, 주로 이제 열 관류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열이 전도가 얼마나 잘 됐냐 그것을 두께로 나눈 것인데 1m면 열 전도율과 열 관류율이 같아지겠죠. 뭐 2종 3호 그러면 0.03 뭐 얼마 되겠는데 이 정확한 수치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 어차피 두께를 그 지역에 따라서 남부지역, 중부지방 뭐 이런 그 지역에 따라서 설계사무소에서 두께를 정해 주니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압출법은 주로 이제 물이 흡수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나는 곳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물론 뭐 결로 생기면 물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뭐 주택 내부에도 많이 사용하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택 내부에는 이렇게 사용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주로 이제 압출법이라는 것은 고온으로 압축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압축하고 여기에 가스가 채워집니다. 가스의 종류는 많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4, 5개월 지나면은 이 속에 가스들이 다 빠져나가고 공기를 채워집니다. 비더법과 성능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돈은 비싼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건물 내부에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열반사 단열재가 있는데 주로 이제 첨단 우주공항에서 개발된 것, 뭐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공기가 전혀 없는 그 우주 공간하고 지구는
당연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성적서를 보면은 열반사 단열재의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열반사 단열재하고 붙여서 시공하면은 이게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 10mm 단열재를 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요 사이는 100mm도 안 되는데 10mm 단열재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공간을 띄워서 복사열만 방하기 때문에 이게 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기층에 공기의 움직임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재료라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소형 건축물은 새 집에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창문 주위에 이런 게 철제로 고정을 하죠. 철제는 열전도력이 크죠. 그런데 그 틈 사이를 정말 밀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외부로 노출되는 이런 곳에 어떤 틈새가 발생한다면 이런 모든 건축물은 배관이 또 밖을 나갈 경우에 이런 걸로 통해서 엄청나게 기밀성에 문제를 발생시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밀실하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는 높이가 2.4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열재가 길이가 2.4 높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이보다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2.4보다 넘어갈 경우에 이 빈틈을 비워둡니다. 그러면 여기에 결로가 이 지붕과 벽체의 연결 부위, 이런 부위에 취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2층일 경우에, 소형주택의 2층일 경우에 단열재를 여기까지만 하죠. 이렇게 단열재를 요렇게 시공하기 때문에 내단열일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내부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 열이 이렇게, 외부의 열이 이렇게 내부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이것을 열교라합니다. 열을 전달하는 다리가 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나 외단열은 외부에 전체 단열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안으로 봐도 찬 모습이 보이지 않죠. 그래 외단열을 하면 좋은데, 주택 같은 경우에도 다 외단열로 공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드라이빗들을 제외하면은 거의 많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다 이렇게 열교의 문제로 차가운 열이 또 안에 있는 따뜻한 열이 바깥으로, 안에 있는 따뜻한 열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역할을 이 콘크리트가 연결됨으로 해서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적으로 시공을 이렇게 단열재를 붙였다 할지라도 시공자들은 형식적으로 이 폼을 겉에만 살짝 쏩니다. 차라리 오히려 이 간격을 띄우더라도 밀실하게 속까지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도 단열재를 좋은 걸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이 목재와 단열재와의 열 관료율 차이는 많이 있죠. 그리고 열 반사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밀실하게 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창문의 시공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밀실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 틈 사이가, 요거는 어느 정도 정교하게 되었는데, 이 창문과 골조와 사이에
떨어진 것을 이 스티로폴로 그냥 막아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틈을 안 메우고 또 철제로 고정되어 있는 철물을 고정하는 그 부위를 실질적으로 밀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이 어떤 연결체가 있을 때는 또 문제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단열을 하지 않는다면은 언제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단열재가 전체를 이렇게 밀실하게 이렇게 감싸합니다. 그러니까 외기면 전체를 단열재로 감싸는데, 여기에도 이제 주택과 같이 요걸 뭐 소형주택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는 콘크리트가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오니까 여기가 콘크리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취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열재가 있으면 벽도 마찬가지로 열교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 콘크리트가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요렇게 해서 열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안에 있는 열이 이렇게 콘크리트 통해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골재를 하고, 요거를 단열재를 아예 이렇게 전체를 해버리고, 나중에 요 부분을 나중에 벽돌로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면은 이 전체가 단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단열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에 시공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택이나 아파트나 이 단열재와 스코보드가 일치와 이래 되면은 여기에 모서리에 요걸 밀실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요 부분을 말하는데, 이것을 주로 이제 어디까지 시공을 하느냐 하면, 요렇게 끊어쁘고 요렇게 끊어쁘고 요거는 공간으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합직해서 석고판하고 스티로폴을 일체화된 걸 시공하면은 요 부분이 공간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모서리에 곰팡이가 안 피는 것이 이상합니다. 자,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 이렇게 단열재가 슬라브 바로 위에부터 이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부위가 1층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2층 같은 경우에는 지붕까지 높이가 단열재 높이 2.4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 여기는 공간을 비워 놓습니다. 그러면 요 공간을 비워 놓은 이 틈 사이로 결로 현상이 엄청 많이 발생해서 천정에서 물이 줄줄 흐를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이런 부위 같은 경우에는 잘 체크해야 되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결로 방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소형주택인 경우에는 더욱더 건축주가 챙겨야 될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